주제가 글로벌 네트워커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모두 글로벌을 원하죠? 네. 다 글로벌 사업을 원하면서 글로벌 떠듭니다. 해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만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 그리고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는가,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외화를 실질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개국에 있는 서포트그룹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패밀리 여러분, 네트워크들이 파이를 키우고 함께 노력을 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윈윈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해야 될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조건에 앞서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커. 여기서 우리가 이 글로벌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직접 과거처럼 말 타고 배 타고 찾아내면서 콜럼버스처럼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고 그런 찾아나가면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죠. 그게 바로 네트 할 수 있는 여건. 여기서 글로벌 네트에서 넷을 한번 생각해보자. 넷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넷 하면 우리 써니리는 뭐가 떠올라요? 인터넷. 인터넷. 좋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스타 있죠. 애널리스트. 우리 스티브 안. 관계, 릴레이션십. 릴레이션 넷 하면 여기서 넷 하고 이제 관계가 생각난다. 왜 이게 연결하는 이 관계라는 건 다른 말이고 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결망이 생각난다는 거고. 우리 문사장님. 다음 넷. 다음 점 넷이 생각난다. 다음 점 넷. 이것도 다음을 생각하는 거, 다음을 생각하는 책도 있어요. 호스트를 소개했던 우리 그물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물망. 낚시. 그건 미끼. 그 낚시가 아니고 여기는 그물을 짜는 게 혼자 던지는, 낚시는 영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물 하면은 어떤 그룹 집단 뭐 이런 거 생각. 집단망. 하여튼 이 관계망, 관계를 좀 하시는 모양이죠. 이 구물망. 좋은 관계. 구물망이 생각나고. 조직? 네? 조직? 넷 하면 조직? 네트 조직? 그물 짜게 했는데 다 딴 새끼들이 다 얘기해서 이제 없다는 거. 우리 균발이. 배구 생각이 납니다. 배구 생각이 납니다. 배구. 넷. 이것도 구물이죠. 골넷 또는 배그네트 이런 넷이 생각나고. 저도 앞에서 다 얘기를 다 해서 앞에 새끼들이 다 얘기했다. 넷 하면 생각나는. 네트? 다음. 4개. 4개? 4개. 4개 책. 4개가 이제 생각나네요. 그 이게 넷을 한번 생각해. 넷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인터넷이 떠오르죠. 네. 인터넷 떠오르고 이런 관계망이 떠오른다는 거죠. 연결이라고 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연결. 그렇죠. 넷, 연결. 관계망, 연결하는 거. 연결망하는 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인트라넷 들어본 적 있죠? 인트라넷 네. 또 엑스트라넷. 인트라넷은 내부망을 얘기하는 거죠. 사내에서 하는 거. 엑스트라넷은 외부 다른 회사에 연결하는 거. 그런데 인트라넷 그렇다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TPC 이런 거 뭐 IP 주소 막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요건이 되려면 이 프로토콜,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이 그 연결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요 안에 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글로벌 랩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MIS 경영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뭐예요? 꼴렛이죠, 꼴렛. 네, 꼴렛을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골인 됐습니다, 골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꼴렛. 그래서 꼴렛을 이걸 막기 위해서 생기는 걸 뭐라 한다? 키퍼, 골키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 상당히 중요하죠. 넷에 있어서. 그리고 연결망 중요하고 관계망 중요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저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 네트워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로 하자 이게. 근데 글로벌로 하려면 아까 좀처럼 우리 글로벌 네트 아카데미 이선희 원장처럼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될까요?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하고는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죠. 왜? 비즈니스 랭귀지가 영어기 때문에 문서가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은 있죠. 근데 그거는 스캔을 하거나 긁어버리게 되면 다 번역돼서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개인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 회사라야만이 그게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개개인이 와서 또 묻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면서 내가 개별적으로 갈 수 있나? 아까 관계망에 있어서 우리 관계를 짓는 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는 걸 뭐라 그래요? B2B라 해도.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또 하나는 비즈니스와 B2C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2를 얘기하는 건가요? 비즈니스와 이건 뭐예요? 컨슈머나 클라이언트. 소비자가 상대하는 거. B2C는 어떤 거예요? B2C는 뭐라 그래요? 회사와 회사 간에 거래하는 걸 B2B라 그래요. 그럼 무역이나 이런 협정하면 회사와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해됐습니까? 네. 그럴 때 해외로 회사와 회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 신용장 개설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LC 개설이라 그러죠. 얘는 레터 오브 크레딧. 신용장을 개설해야만이 그 은행에서 그거를 지불 보증을 해서 그걸 결제를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하는데 신용장 개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 회사가 글로벌이 될 수 있게끔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 B2C 아니에요. 개개인이 묶여가지고 이 신들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또 다시 C가 C2C로 간다 안 간다? 가죠. C2C를 할 때 B에서 뭐를 준다? 수당을 주는 거야. 보통 이제 거래 관계에 있었을 때 또 어떤 때는 G2G가 있죠. 이건 어떤 거예요? G2G는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거예요. 거버넌스. 그래서 거버먼트 대 거버먼트. 그런데 어떤 데는 B2G가 있죠. 사업체가 가가지고 나라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개인이 C2G 하는 경우는 잘 있다 없다? 잘 없죠. 그런데 개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왜? 단체나 조직이 가입 가능한 건 개인이 가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그 비즈니스 하면서 B2B냐 B2C냐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네트워크를 하다 보게 되면 이거 수출하려고 그런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개인이 가능이 안 하죠. 개인이 가능한 건 개인만 가능한 거죠. 수출은 어디? 회사가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본사가 있는 데서 수출처럼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 총판 체제로 가게 되면 그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본사에 있는 회사를 자기가 그걸 수출한다, 교류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앞에 사자가 들어가 있어. 다 사기꾼이야. 네트워크 회사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 멤버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멤버와 멤버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죠.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를 형태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당, 간접적인 수당을 전 세계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글로벌 네트워크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자 이게. 회사가 나간다고 무조건 쫓아나가가지고 컨벤션 하는데 박수 친다고 내 앞에 소당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회사가 글로벌인 거지. 개인의 글로벌 여건을 갖출 수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니까 요런 것들이 혹시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가고 싶다.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 아, 미국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그걸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이건 가능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걸 알아보려면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려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 마치 개인이 회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법적 용어로 뭐라 한다? 사기라 한다. 우리는 멤버라는 게 멤버. 똑같은 조건으로 회사가 사든 개인이 사든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자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이 나는 데도 있죠. 어떤데? 방판성인데. 직급 중심인 데는 사는 가격이 틀려. 그런 것도 정상적인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 조건이 되려면 글로벌이 되려면 우리 보통 글로벌을 그릴 때 호박처럼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 얘기했어. 이제 지도가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자, 이 글로벌이 되려면 세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돼. 이 세 가지 여건에 대한 충족을 잘 이해한다면 나는 그게 아주 쉬워진다. 그러면 여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누구? 아까 얘기했죠. 미. 글로벌이니까. 이걸 다른 걸로 하면 뭔 거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나라는 존재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전 세계 시장을 하나로 내 개인이 C2C 또는 C2B를 국경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토대가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에 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 컴퍼니 회사가 있어야 되죠. 글로벌이니까 영어로 제가 알 수 있는 건 딱 3개만 씁니다. 미, 컴퍼니, 다음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하려면 뭐? 인터넷. 요 3가지 여건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럼 내가 갖춰야 될 거, 회사가 갖춰야 될 거, 그리고 전산상 갖춰야 될 거, 요게 묶어져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B2B다 하면 회사 차원에 가서 LC를 개설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아니면 또 그 협정을 맺고 각각에 가가지고 기관에 가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통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약청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은 그건 무역업자들이 하는 거죠. 또는 벤더들이 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건 어디서 다 책임져야 된다? 회사에서 그 모든 걸 책임져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인터넷상에서 해야 되는 요 3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와 인터넷도 연결되고 내와 글로벌과 연결되고
이거와 이것도 연결되고 이거와 이것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 무슨 모양이 나온다? 네. 네트 모양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트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 회사 내에서만 하는 거에 쪽을 인트라넷이라죠. 엑스트라넷은 외부 회사에 그걸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해주고 들어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오피스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회사의 내용을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아이디에 KR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는요, 국내용 전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전 세계 매출 현황, 수강이 나가는 현황, 나라별로 그 볼륨 현황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글로벌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서 개인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그걸 보더풀이라 하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토대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걸 다 갖춰줘야 된다. 그걸 다 갖춰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 네트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그게 1960년대 후반에 미 국방성에서 무기관리와 그리고 학자들 연구개발과 전 세계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WWW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인터넷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인터넷에서는 첫 번째 www 이것이 90년대 초반에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오자마자 무슨 인터넷 해가지고 이거 딱딱딱 쳐가지고 이거 한 적 없잖아요. 네.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초에는 뭘 했는고 하게 되면 하이텔 이런 거, 누리텔 이런 걸 해가지고 했었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 시장을 손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월드와이드 웹, 이걸 만들어.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요? SNS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소셜 디자이너, 뭐 웹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블로그 같은 게 이제 나오고, 밴드가 나오고, 카스가 나오고, 뭐 핀터레스트가 나오고, 트위터가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 한다? SNS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이나 여건을 갖춰있는 회사가 갇혀있고 내가 갇혀있고 그걸 연결시키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장착해내는 걸 뭐라 한다? 그걸 플랫폼이라고 한다. 승강장. 포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플랫폼 아니겠어요? 페이스북도 플랫폼 아니겠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쳐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다 뭘로 돈을 벌어요? 광고로 돈을 벌어요. 어디서 돈이 나와요? 블로그에 여러분 파워블로그 대보세요. 각 회사에서 거기에 자기네 회사 밑에 달장에 되면 기사 볼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 싫은 거 막 엑스폰 눌러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파워블로그에서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꾸준히 스토리를 만들고 올리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올리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홍보하기를 눌러보세요. 15달러에서부터 30달러에서 기간부터 도달하는 숫자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요. 그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를 만나면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걸 내가 만나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그런 걸 만들려면 첫 번째 본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 이 조건이라는 게 나와 회사와 그 인터넷 배경이죠. 인터넷 환경이죠.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석 능력은 판단력이죠. 뭐에 대한 판단력? 글로벌 컴퍼니에 대한, 이게 글로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정말 글로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된다 해서 해외로 가고 보따리 쏘거나 그거 글로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판. 다시 보따리 장사. 사다리.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글로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겐다즈를 먹으면 그것도 글로벌 소비자인가? 그럼 보따리 장사를 들고 나가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C2C든 C2B든 해외로 나가서 그 기반이 돼 있는 데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회사가 글로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분석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그럼 회사가 뭘 갖춰야 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회사에 대한 판단이나 보상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가 글로벌을 국내에서 하겠다 하면 정보기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그런 것들 사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용 능력하고 만드는 능력은 다릅니다. 만드는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만 사용은 오퍼레이팅 과정이야. TV 뭐 정도 하면 된다?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다 가능하죠.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상당히 어려운 건 국가 자격증이에요. 필기시험을 받아야 되고 법리시험을 봐야 되고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싸게 만들어놔가지고 갑자기 운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전화하고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다 가능해야 해요. 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글로벌이 어렵다고 글로벌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가지 부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두 가지야. 뭔가 하면 첫 번째 컴퓨터에 대한 부담, 두 번째 영어에 대한 부담.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부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데 영어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국제학교 교장을 만나니까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도 토익 950점을 못 만들어요. 오바마가 토익 시험 봐도 900점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은 990점 만점짜리가 와르르야. 950점짜리 와르르야. 영어하는 우리 써니리 토익. 토익이요? 네. 잘합니다. 700점 이상이면은 고시, 사시, CPA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대기업 들어가는데 400점이, 토익 400점이면 다 합격이야. 기본. 그때는 보케브러리 중심으로 이제 그래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400점 넘으면 명함도 못 내, 700점 내, 다 900, 950이야. 난 우리 애가 975점을 찍어왔어. 1년 만에 4,300시간을 공부해서. 그 뭐 로스쿨 가려니까 이제 다 950, 990이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1등급을 받으니까 그건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소통이 제대로 되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글로벌 회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야. 글로벌 회사니까 자연히 모든 게 다 제품명이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거리 나가봐요. 이태원 가면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고 저 광진구 자양동 가거나 저 평택 이런 데 가게 되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몰라. 간판이 전부 외래로 고속도로 표지판도 미국이 오히려 더 쉽더라고. 이번 마이애미를 가보니까 다 간단하게 뭐 엑시트 완분대 엑시트 뭐 핑트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봐봐요. 그 영문도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거를 많이 써보니까 제품도 그러니까 익숙해 있어. 근데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럼 두려움을 벗어내야 돼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거 공포 없는 애들이 아이들하고 할머니들. 할머니들은요, 독일어를 하나도 몰라도 독일에 갖다 놨더니 밥 먹고 식사하고 친구 사귀고 계속 미팅하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철학 박사를 받고 간 새끼도 서로 말 한마디 인사를 못해.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는 걸, 그걸 뭔가 뭐 세 번째가 필요한 게 환경에 변화 적응,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글로벌이 되려면. 다른 요건,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무슨 토익 시험이 왜 필요해요? 그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깡다구 가지면 다 같이 깡다구.
강다구. 깡다구 가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정보기기 능력. 다음 네 번째 문법은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하면 된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손짓 발짓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개인이 같이 해야 되는 글로벌 가려면 이거예요. 왜? 여기에서 분석을 하는 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정보기기 사용하는 건 인터넷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보거나 찾아보려 했더니 뭐가 필요하다? 환경의 변화. 아, 이 환경은 글로벌 환경이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 복잡하다 얘기하는 거고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여기서 진짜 네트워킹이 되고 글로벌이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 회사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는 회사 자체에서 뭘 갖고 있는 거? 글로벌 보더 프리. 이 용어를 알아요. 글로벌 보더 프리. 아마 글로벌을 떠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130개 네트워크 회사에서 글로벌 보더 프리를 얘기하는데 딱 한 회사뿐이 없어요. 그것도 보더 프리를 강조하는 그룹 딱 한 그룹. 일반 사람들 앞에서 글로벌 보더 프리가 뭐냐고 가서 물어봐 보세요. 무역하는 사람 앞에 LC가 뭐냐 물어보면 신용장 계산하는 걸 금방 알아. 그거 실질적으로 안 하면 모른다고. 글로벌 보더 프리가 안 되면 말 그대로 글로벌 보더 프리. 보더는 뭐예요? 국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경이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회사가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 회사가 오픈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회사 입장에 보더 프리가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는 보더 프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한국인을 스폰서로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나갈 때, 국내에서 나갈 때 기회 선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픈 전에 국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보더 프리가 되는 회사를 여러분 선택합니다. 오픈 전에 나갈 수 있는 거, 오픈 전에 가서 하는 거를 보통 전문 용어로 뭐라 하면 프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프리. 미리 가서 마케팅 할 수 있는 거. 아직 눈앞이 깜깜할 땐 거 블랙 마케팅이라 그래요. 오픈될지 모르는데 일단 해보자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블랙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3년, 4년 안 들어오고 그거 하다가 제품 구매하다 망하는 거. 이제 프리 마케팅 이거를 가서 할 수 있는 거. 사전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글로벌 보더 프리가 돼야 된다. 오픈되지 않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 지금 등록된 게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네트워크 회사가 아직 100개가 안 돼요. 그것도 2, 3년 안에 한 50개가 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130개인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보게 되면 90%가 다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 외국에서 들어온 메이저 회사들이 있지만 중국에 가서 수당을 받아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글로벌 내치는데 다 중국 오픈이 안 돼 있죠.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회사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보더 프리가 되려면 그 요건이 뭐가 요건이 돼야 되는 거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프리 마케팅이 된다는 거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돼야 된다. 그걸 뭐라고? 직구라 그러죠. 직접 구매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 현지에 불렀을 수 있는 거. 그러려 하게 되면 직접 구매 유통은 중국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주소를 두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콩에 두고 하는 사람, 마카오에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만약 한국에 오픈을 한다 하게 되면 직구를 딱 막아놓죠. 왜? 오픈이 계획된다 하게 되면 한 1년 전부터 그거를 코드를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전 영업을 우리나라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계속 직구로 불러쓴다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에 오픈될 가능성이 1, 2%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비근한제로 오픈하기로 했다 취소한 월드지행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 등록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오픈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가 딱 뜨잖아요. 그건 오픈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오픈했어요 못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제반 여건 이런 보더프리 여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 보더프리 여건은 뭐겠어요? 직구가 허용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제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포인트 CV나 PV, BV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뭐까지 동일해야 돼요? 보상 플랜이 동일해야 돼요. 보상 플랜이 동일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선 40%를 주고 여기선 35%를 주고 여기선 70%를 준다 하게 되면 그 차액이 어디 가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액을 챙기기 위해서 원서버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고 다 뭘로 갖춘다? 총판령 KR 넘버를 더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한국 지사에 넘겨주는 방법 하나 아니면 차액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 스폰서에게 그걸 다 주니까 그 스폰서들이 돈을 갖고 와서 남는 거에 대해서 매출 얼마 하면 얼마 줄게 그 지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보상 플랜이 동일하는데 우리나라의 35% 규제를 얘기하잖아요. 35% 규제를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요. 35% 규제하게 되면 이게 PV의 35%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1,000원이면 350원이 35% 아니에요. 그런데 1,000원이면 PV나 CV가 500원 뿐이 안 돼. 그러면 175원 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럼 70% 정도가 미국에서 풀려야만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거에 맞춘 수당을 풀 수 있으니까 수당의 초과나 과다 지급은 회사가 내세우는 엄살인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되려면 그런 거 정도는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나. 어떤 사람들 다 줘야 35%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35% 다 가져간 사람 얘기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 하면 1,000억 매출을 띄우는데 350억 번 사람이 있던가요? 만 얼마 번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이 사업 진행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거 그 조건들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거는 글로벌 회사 선택 판단력, 정보기사 활용 능력, 확인 변경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외국어는 몰라도 인터넷은 알아야 돼. 다음 인터넷 환경을 봐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가격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매를 했을 때 뭐가 돼야 되나 배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3일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배송한다는 건 회사가 공약을 내세워야 되죠.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제품이 거기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종의 인증들을 받아야 되죠. 중동에 나가려면 할랄 인증, 코셔 인증 이런 걸 받아야 된다든가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개인이 우리나라가 외국 거는 사들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게 해외에 역직구하는 경우는 잘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은 거죠. 그럼 그런 체제를 회사가 먼저 갖춰놓고 배송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글로벌을 외치는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이 우리나라 게 있는데요, 없는데요? 지금 라면을 올리는 데 있고 치약을 올리는 데 있어. 그게 이미 회사 차원에서 B2B로 나가는 있단 말이에요. 나가 있으면 거기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걸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이나 제품을 다시 런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을 걸리고 전상이 보더프리가 되게끔 이 모든 게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려면 수당을 더 풀어줘야 돼요? 작게 풀어줘야 돼요? 더 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럴 회사가 어디 있겠냐. 외국에서는 그게 작으니까 한국 시장을 일본 시장보다 더 크게 봐가지고 마켓 시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보더프리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회사가 하는 건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회사가 답변도 안 해주는데 검토 중이라 하는데 스폰서가 뭐라고 얘기한다? 필리핀 갑네, 베트남 갑네, 중국 갑네, 인도네시아 갑네, 싱가포르 갑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글로벌 보더프리가 되더라도 자체적인 규약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퇴출된 회사들은 한 우리 두 쪽 나무 하면 안 돼요. 그게 제품력이 이제 처지고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요 상당히 통제가 쉽습니다. 자국 말고는 자국 걸 못 사게 만들어요. 해외 사람들에게 막 사가고 하는 게 그게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는 그 싸구리 제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벽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식약청 검사 받기가 힘든 나라예요. 또 사업에 보더프리가 되더라도 사업에 할 때 내부 락을 거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 같은 나라 그렇죠. 일본은 내가 사업을 한다 해서 무조건 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자국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하는데 글로벌 회사에서 들어온 거는 OTG 남바라는 걸 받아야 돼. 이게 뭔가면 안심 인증서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고해서 자기 주소와 명확한 걸 밝히면 그 회사에서 일본에서 허가해준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이 남발을 해야 그걸 넣어야 보더프리가 오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현장에서는 그걸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차명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를 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보더프리가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되는데 등록을 어디로 한다? 사람은 한국에 있고 등록을 어디다 한다? 홍콩 갔다 와야지. 이 보더프리가 잘 되는 홍콩, 마카오, 어떤 때는 중국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 가가지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어떻게 찾냐하게 되면 데비카드라는 게 있죠. 그런 데비카드를 보내준다는 건 이런 걸 국내에 전송해준다면 예를 들면 카드가 이거예요.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 사업자들이 오픈 안 되는 걸 이런 걸 갖고 하잖아요. 이걸 받고 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 오픈하지 않고 그냥 직구체제로 자기 구매만 가능. 자기 구매만 가능하는데 그걸 유통시키면 뭐가 돼요? 그걸 불법 유통. 유통 허가를 받죠. 그런데 자기 거는 구매할 수 있어요. 아마존, 이베이에 안 나오는 제품들 다 구매는 가능하죠. 그것도 여러 개 많이가 들어온다 하게 되면 그게 이동된다 하게 되면 불법 유통에다가 또 식약청에 대한 거 그거 위반되죠. 여러 가지들이 또 외환관리법 위반 여러 가지들이 걸릴 소지들이 많은 것들이 많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덤벼서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없으니까 보상이 돼요 안 돼요? 보상이 안 되죠. 주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사업자 중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홍콩 사람, 홍콩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이 무지 많은 거죠. 그때 하는 말에 그 농담으로 홍콩에서 배 들어오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데비카드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외국에서는요 한 방에 200만 원 이상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보통 한 70만 원 정도 묶어놓거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을 하니까 계속 이걸 하고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세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아요? 글로벌 보더프리가 되는 회사에 내가 멤버로 가입해서 전 세계 전산이 하나로 원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찾으면 간단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다른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더프리가 되게 되면요 그 나라에서 전산상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게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그 나라에서 허용한 거 이외에는 안 돼요. 그럼 한국에 올 수 있는 게 중국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중국에 가는 게 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산하의 파트너를 둔다면 타국에 있는 나오는 제품들과 우리에 나오는 제품은 교환은 가능해요, 네? 그 택배로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글로벌 보더프리가 된 나라들은 거의 그 UPS를 활용하는데 사람이 주소가 정확해야 돼요. 가서 사람이 없으면 그런 건 자동 반품 처리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류 배송단.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합으로 넣어가지고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거든. 이거 얘기하면 아이 그거 뭐 귀찮아서 못한다 하고 외국인들을 등록시켜서 그들 밑으로 외국인들이 등록하게 하면 그건 글로벌인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한국에 등록된 게 아니고 미국 본사에 등록된 거죠.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거주지만 사용하는 언어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백오피스를 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